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키보드입니다. 아주 장안의 화제였죠. 괜찮은 키보드라고 정평이 나 있는 닐킨의 3단 접이식 키보드를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퓨전 FNC라는 회사에서 브랜딩을 한 아이노트 엑스폴딩 XK905B 제품 가지고 왔어요. 이 두 가지의 제품이 완벽하게 스펙이 비슷합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좀 비슷하고요. 직접 만져보고 펼쳐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괜찮고 어떤 것들이 더 추천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산과 중국산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중국산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점검, 구독과 좋아요. 이미 닐킨은 개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이노트는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한번 써보고 이제 중고로 내놓으려고 도로 포장해 놓은 겁니다. 이유는 이따가 확실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들어가 있는 물품들은 비슷합니다만 일단 디자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디자인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 같아요. 구조 자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양쪽으로 겉면에 인조 가죽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조 가죽으로 겉에가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펼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쪽은 터치패드 또 한쪽은 키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키보드 자체는 완벽하게 풀배열이라고 보여지는 넘버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배열은 완벽히 기존 키보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 제품인 닐킨 제품이 앞선다. 윗줄이 한 줄이 없죠. 펑션키를 삭제함으로써 날렵하고 포터블한 느낌을 구현했어요. 좌우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다만 세로 크기가 작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닐킨이 조금 더 포터블한 느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더 꼼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디냐면 경첩 부분인데 이 경첩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닐킨 같은 경우에는 가드가 존재합니다. 가드가 존재하고요. 아이노트에서 나온 키보드의 경우는 이 경첩에 가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얘도 안 들어갈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들어갈 확률이 낮다. 그런데 얘는 가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사용할 때 고장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승자 패자를 가리자고 한다면 닐킨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포터블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얼마나 더 포터블한지 아이노트에서 나온 제품 올려보면 자 271g, 닐킨에서 나온 제품 올려보면 284g, 1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크기 자체는 아이노트가 더 크지만 닐킨이 오히려 더 무게가 나가는 이상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g 정도 무게가 더 나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무게 측면에서는 아이노트가 앞선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닐킨이 그렇게 꿀리는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부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내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노트가 조금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펑션키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펑션키를 따로 조작하는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편리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닐킨 같은 경우에는 펑션키를 과감하게 포기함으로써 토글 모드를 가지고 오게 돼요. 펑션과 탭을 클릭함으로써 펑션키로 쓰느냐 아니면 숫자키로 쓰느냐 이런 것들을 펑션 탭키를 활용을 해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닐킨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노트가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부분을 보게 되면 아이노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거 없이 터치패드가 광활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노트가 장점이기는 해요. 정확히 휴대폰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터치패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닐킨 같은 경우에 아이노트에 대비해서 비교적 작은 크기의 터치패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자체로 넘버패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버패드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눌러봐도 터치의 감도나 입력 감도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터치패드 부분에 있어서는 닐킨의 손을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제품을 실제로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거 생각보다 이 타이핑 레이턴시가 거의 없습니다. 유선 키보드 쓰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봐야 됩니다. 지금 숫자 입력 자체도 잘 되고요. 펑션하고 커맨드 키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번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1, 2, 3 더하기 4, 5, 6 이렇게 더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정답이 도출되진 않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 쓸 때 옵션 탭 같은 거 많이 누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우리 진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사용하듯이 화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딜레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다소 딜레이가 느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마우스 포인터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서 갤럭시 폴드 8 울트라가 가지고 있는 120Hz의 그 화면을 그대로 느껴지게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투터치 해가지고 위아래 스와이프해서 쓸어내리고 쓸어올리고 하는 이런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데다가 옵션 같은 버튼들이 진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구매하셔가지고 매뉴얼만 제대로 정독을 하셔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진짜 터치를 하지 않고도 휴대폰을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무겁게 1kg 넘어가는 노트북 같은 것들 들고 다니는 것보다 요거 딱 접어가지고 두 개 딱 들고 다니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괜찮은 제품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닐킨만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 같죠? 이유가 딱 있습니다. 아이노트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노트 같은 경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우리나라 국산 제품이기도 한데 쓸만했다가 일단 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입력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펑션 버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바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제품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펑션 탭 같은 토글을 누르지 않아도 F 버튼과 숫자 키 버튼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사실 이 F 버튼 잘 안 쓴다고 얘기들 하지만 컴퓨터나 이런 하드웨어들 좀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F 버튼 되게 잘 쓰시거든요. 뭐 이제 잘라내기, 붙여넣기, 뭐 미디어 플레이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검색도 검색 단축키로 바로 들어가고요. 윈도우 모양의 버튼으로 해서 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놔준 것은 나름대로의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우스 패드 자체도 굉장히 민감하게 잘 돼 있어서 이 작은 화면에 아주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솔직히 이 닐킨 같은 경우에는 이 패드 자체의 영역이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이게 거의 한 30% 정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끝에서 터치를 시작하게 되면 한참 가야 돼. 한 번 더 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닐킨이 시작했던 지점부터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끝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터의 그 가속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 아주 살살 움직일 때는 적게 움직이다가 빠르게 움직일 때는 많은 영역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넓은 화면을 전부 다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있고요. 이 넓은 부분이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부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영역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어려움 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아이노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닐킨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마우스 포인터가 훨씬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보입니다. 아이노트의 이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좀 더덕더덕 끊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좀 하고 좀 느려지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아. 뭐 이게 사용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만큼의 그런 포인트는 아니지만, 아이노트가 안 그래도 여러 면에서 좀 밀리는 가운데에 뭐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내가 하나를 사서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닐킨 사시면 됩니다. 그 이유 2026년 5월에 출시된 모델이고요. 아이노트 같은 경우가 2023년도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2년 전에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거 이거 중국 업체가 베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트라이폴드 키보드 시장의 발전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트라이폴드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2016년 경입니다. 뭐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자면 2015년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처음 이렇게 3번 접이식 키보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터치패드도 없고 그냥 키보드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재밌었는지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2016년, 2017년도에 이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동시에 탑재하고 있는 이 트라이폴드 타입 의 키보드들이 우후죽순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하다던가 연결성에 문제가 있다던가 입력이 좀 딜레이가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발전되어 오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개선되어 오면서 이게 이제 2023년에 이르러서 아이노트사에서 이 제품이 출시되기까지에 이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5년도에 닐킨 제품까지 오게 됐고, 제가 이 두 제품을 리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아이노트 거를 닐킨이 베낀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쪽 시장은 딱히 특허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라이폴드는 우리 회사가 만들고 우리 회사가 특허를 독점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폼팩터가 나왔고 이런 폼팩터를 다른 회사가 벤치마킹해서 또 좋게 만들고 또 다른 회사가 벤치마킹해서 또 새롭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키보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는 체리 프로파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회사들은 그것들을 개선해가지고 또 만드는 것처럼 트라이폴드 키보드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나온 게 클래식해서 뭐 더 좋은 게 있지, 이게 뭐 최고지, 이런 게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에 나온 기술이 적용된 최신의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최신에 나왔는데 닐킨보다 안 좋다, 그럼 안 쓰시면 돼요. 솔직히 닐킨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라이폴드 시장에서, 그리고 포터블 키보드 시장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로 꼽아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시죠? 요거 두 제품 비교해달라고. 이 컨텐츠가 해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 닐킨 키보드 그리고 아이노트 키보드 각자 점검 스코어를 매길 때가 됐죠. 아이노트 키보드 점수 6.5점 드리고요, 닐킨 8.5점 드릴 수 있습니다. 2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 디자인, 안정성, 세심함,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닐킨 쪽이 압도적이다. 다른 것보다도 파우치를 기본 제공해준다라는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에요. 아예 뭐 그까지 파우치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면 되지라고 하지만, 동봉해주지 않으면 이 사이즈에 맞춘 파우치 구매하기 어렵거든요. 그거에 맞춘 파우치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파손을 막을 수 있고 내마모성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 닐킨 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정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 3개까지도 페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까지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 크게 넓게 보신다면 데스크탑에까지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적극 추천되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닐킨이 아이노트에 비해서 한 14,000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닐킨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두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하이프까지 눌러주신다면 땡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곰빠! 아니 근데 이거 편집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접이식 키보드의 일왕이 좀 따로 있던데, 프로토아크 XK01 트랙패드까지 달린 건 TP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거의 뭐 평가가 9.8점에 이릅니다. 만약에 이 컨텐츠 반응 좋다고 하면 그 기기까지 구매해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